181번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2. 양도소득 기본공제 대상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맞습니다. 3.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등기한 때에만 적용되고 미등기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4. 신탁수익권의 양도시 양도소득 금액에서 250만원이 공제된다. 맞습니다. 5.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인정된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인정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X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1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해당 과세기간에 토지와 신탁수익권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 중 하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둘 다죠. 둘 다 각각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X. 이 지상건물이 없는 나대지 등기됐습니다.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만 적용된다. 않고가 아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적용되고요. 그래서 X. 3.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제외된다. 예, 미등기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 골프 회원권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모두가 아니죠.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됩니다. 그래서 X. 5.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여야만 적용받는다. 아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만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이 될 때, 장기보유 했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 적용이 되기 때문에 X. 다 X고 하나만 O. 맞는 것을 고르니까 182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20세무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 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일단 예정신고기한입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자, 10월 24일 날 양도했으니까 10월 24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은 10월 31일이죠. 자, 이로부터 2개월 후니까 2개월 이내니까 12월 31일이 됩니다. 2개월 후. 자, 그러면 12월 31일 거 찾으란 얘기죠. 2번에 2000세무서는 12월 31일이 있고요. 4번에 2000세무서는 12월 31일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관할관청,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관할관청을 말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누구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입니다. 즉 4번에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4번이죠. 그래서 18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개선되는 과정을 아냐 모르냐 문제입니다. 처음에 양도가액이 있으면, 자, 양도한 가액이 있으면 뭘 빼준다고요? 처음에 뭘 빼준다?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필요경비를 빼주면 요걸 빼준 금액이 바로 뭐다?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 자, 양도한 차익이 나오고, 이 양도 차익을 해서 얼마큼 오랫동안 보유했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주면 뭐가 나온다? 그럼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이 양도소득금에서 뭘 빼줘요? 최근으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주면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자, 요 사이에 빼지는 거를 하나씩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 거래가, 즉 필요경비에 들어가죠? 맞고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 장기부의 특별공제 역시 들어가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들어갑니다. 양도소득 감면세액은 과세표준이 나온 다음에 세율을 곱한 그 세액에서 또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과세표준 이전에 들어간 게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4번은 다 오고 하나만 X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매매 계약 체결일은 20세무세무년 7월 10일이고요. 매매 양도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계약서. 자, 양도 시 시가및 실제 거래가액은 3억 원이고요. 갑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자, 다르죠? 실제 거래가액하고 계약서상의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하고 매매 계약서상의 거래가하고 실제 거래가의 차액을 비교를 합니다. 자, 실제 거래가액과 계약서상의 거래가 3억 5천과 이거 비교하면 차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자, 이 금액과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 이 3천만 원 두 개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5천만 원과 3천만 원이죠. 그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다. 적은 거. 네, 적은 금액 3천만 원이 되겠죠. 바로 이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자, 문제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이니까 3천만 원이 정답이 되죠. 자, 지문에 3천만 원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18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6번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세율은 60%이다. 60%가 아니죠. 70%입니다. X.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은 16%에서 55%의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맞습니다. 3번 등기되고 1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60%이다. 60%가 아니라 1년 미만 50%입니다. X. 4번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은 50%이다. 50%가 아니라 40%입니다. X. 5. 기타 자산에 대한 세율은 등기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의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0%의 단일 비례세율이 아니라 이거는 6%에서 45%의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186번 옳은 걸 고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아파트 분양권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60%입니다. 60% 세율이 적용돼요. 자, 60%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187번은 60%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8번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의 양도시 세율은 표준세율,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16%에서 50%의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한다. 맞습니다. 3.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시세율은 70%이다. 맞습니다. 4.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시세율은 30%이다. 틀렸죠? 30%가 아니라 50%입니다. 그래서 X. 5.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8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9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0년 7월 1일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22년 7월 10일 양도하였다. 자, 2020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0일이니까 2년이 넘어갔죠? 자, 2년 이상 보유한 겁니다. 보유.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지문을 마저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자로서 조합원 입주권은 없고 해당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아니함. 자, 지금 2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등기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6%에서 45%의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지 않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므로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는 6%이기 때문에 1,000만원 역시 6%가 양도소득세 세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인 걸 찾으라는 얘기니까 189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0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대하여 20세무세무년 2월 28일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세무세무년 5월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 이제 예정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합니다. 자, 그러면 매매 대금을 수령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고, 그러면 이 허가를 받은 5월 30일의 말일날, 그러면 5월 31일이 되죠. 이거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에 2개월 이내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7월 31일 기한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20세무년 7월 31일을 찾으면 됩니다. 지문 3번에 20세무년 7월 31일이 있죠. 그래서 190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